안녕하세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닥터에게 묻다입니다. 저는 오늘 1, 2 사회를 맡은 박수진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뇌하수체 종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뇌하수체 종양에 걸리면 실명한다?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재채기하면 안 된다 등 뇌하수체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남인균 교수님과 함께 뇌하수체 종양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남인균 교수입니다. 뇌하수체란 무엇인가요? 뇌하수체는 뇌 시상하부로부터 전달 신호를 받아서 몸에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저희 머리를 동그란 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고 약 1cm 정도의 작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 시신경이 만나는 시신경 교차 5mm 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양옆으로는 해면 정맥동이 위치하게 돼서 그 안에는 뇌혈관이나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자라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란 무엇인가요? 뇌하수체 종양은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성 종양, 암이 아니라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고요. 양성 종양이라고 하면은 즉 덩어리가 뇌하수체에서 자라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약 1년에 2,000명 정도 진단이 되며 뇌종양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진단되는 종양입니다. 이런 뇌하수체 선종은 크게 기능성 선종이랑 비기능성 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기능성 선종은 유죽분비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등으로 분비 선종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에 걸리면 실명한다? 뇌하수체는 시신경, 교차 바로 밑에 위치하게 되는데 뇌하수체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서 위로 커지게 되는데 그때 시신경을 압박하면은 시력 저하가 발생하거나 양쪽 측면이 커튼에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오랜 시간 동안 시신경 압박이 된다고 하면은 시력 저하를 그런 종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환자가 나이가 점점 지나가면서 저하되는 거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재채기하면 안 된다? 코를 통해서 요새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수술 부위를 통해서 뇌척수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뇌하수체 종양과 뇌 사이에 아주 얇은 막이 존재하게 되는데 종양을 제거하고 나서 이 얇은 막을 통해서 뇌척수액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100명 중에 5명의 환자가 뇌척수액 누출을 경험한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달해서 그런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수술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은 저희가 수술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재채기 외에도 머리 감으실 때 고개를 수그린다든지 아니면 대변 보실 때 과하게 힘을 주는 자세라든지 머리에 압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뇌하수체 종양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적 방법으로는 코를 통해서 수술하는 경접형동 수술 방법과 머리를 이용해서 하는 경두개 접근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코를 통해서 수술하는 수술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는 큰 장점이 있고 뇌하수체 종양을 바로 바라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하수체와 구분이 잘 되고 수술 후에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환기간이 개두술 경우에는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내시경 수술은 3일에서 5일 정도로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본원에서도 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종양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조절한다든지 음주를 하면 안 된다든지 운동이나 금연 이런 등의 생활 형태 변화로
그 조절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뇌하수체 종양에서는 따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있을 때 빠르게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경우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는 비기능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속도가 천천히 자라나기 때문에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MRI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보통 권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능성 종양 중에서 유죽분비, 호르몬 분비 선종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팔로델이나 카보골린 같은 도파민 작용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하수체 종양 치료와 검사, 그리고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이번 영상을 통해 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경우 생활 형태 변화로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남인근 교수님과 함께 뇌하수체 종양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